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키워드들을 몇 개를 잡아볼 수 있는데 그 키워드가 키워드로 개념을 정리해 볼 테니까 보세요. 일단 수소. 원래 이제 보호 아저씨야. 보호의 수소 전자 배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공식 명칭이거든. 이 용어를 통해서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수소의 원자 번호 몇 번? 1번이지. 그러니까 수소의 전자는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죠. 일단 하나,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단전자, 원자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최소한 전자가 2개 이상이지. 그 다음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 전자, 원자라고 해요.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진 원자, 근데 수소는 단전자 원자라고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배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치. 이 배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배치한다 라고 하지 않고요. 그 몇 개가, 개수가 어디에, 위치, 어디에 몇 개가 있어요? 2개. 그러니까 몇 개 있어요? 라고 할 땐 배치라는 어휘를 쓰지 않고요. 어디에 있어요? 라는 말을 할 때도 배치를 안 써요. 배치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몇 개가 어디에, 수와 위치가 다 있어야지만 배치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까지 됐고, 이게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불연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연속.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대. 이 말뜻을 조금 봐야 되는 게, 다시 말하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구름 모양으로 여기에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있지 않고요. 원자핵이 있으면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렇게 이런 요런데 존재하지 않고요. 쓸게요. 요런데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궤도라고 부르죠. 어려운 단어는 아니까 원궤도로 다니게 돼서 특정한 위치에만 존재한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특정한 위치에만 존재한데 얘를 양파 껍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전자가 껍질 모양처럼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어 라고 해서 얘를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를 왜 얘는 여기 있고 왜 어떤 전자는 여기 있고 어떤 전자는 여기 있고 어떤 전자는 여기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에 따라서 이 껍질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지.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는 말을 쓰는데 기준이 되는 위치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껍질 얘는 위치적 표현할 때 쓰는 거고, 그 위치에 얘가 있고 얘가 있어. 에너지 때문에 다른 값을 위치에 갖고 있어 라고 하고, 얘를 또 다른 말로는 주양자수. 거의 같은 어휘야.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에너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걸 주양자수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자에서 제일 가까운 요 부위,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여기를 뭐라고 해? N 첫 번째 껍질, 여기를 뭐라고 해? N 두 번째 껍질, 여기가 N 세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여기가 N 네 번째 껍질하고 두두두두두 해서 여기가 어디냐면 마지막 껍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N 무한대 껍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의 표현은 전자를 잃었다 라는 말의 뜻은 이 껍질 내에 있던 애가
무한대 껍질 바깥으로 나갔어. 그럼 전자를 잃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전자를 얻었다라는 말의 뜻은 무한대 껍질 밖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 껍질 안쪽으로 왔을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자를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라는 말보다는 전자가 무한대 껍질 안으로 들어왔어. 무한대 껍질 여기 전자가 무한대 껍질 바깥으로 나갔어 라고 했을 때 잃었다 얻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까지 되고, 이제 수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자가 어디 첫 번째 껍질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다른 표현으로 여기서는 K 껍질, 여기서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경 쓸 게 뭐가 있냐면 이쪽에 여기에 있었을 때가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량이 가장 작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얘가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간다든지 세 번째 껍질로 간다든지 네 번째 껍질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바깥 껍질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어. 그 말의 뜻은 에너지가 제일 적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라고 해서 얘를 바닥 상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자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면 에너지를 받아서 진정되어 있지 않고 흥분되어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 들뜬 상태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갈게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바깥 껍질로, 자 써볼게. 이 전자가 바깥 껍질로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에너지가 흡수되어야겠지요. 그럼 반대로 가보십시다. 전자가 이렇게 안쪽 껍질로 들어갈 거야. 여기를 가든 여기로 갈 거야.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에너지를 방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여기 보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가 첫 번째 껍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여기가 무한대 껍질이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전자가 어디로 갈 거냐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거야. 그럼 내려올 수 있는 건 저 무한대에서 내려올 수 있고, 네 번째에서 내려올 수 있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내려올 수 있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내려왔어.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할 때 얘가 자외선 내 영역의 빛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더랍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안 중요하고요. 어디서 출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를 측정해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안 중요해. 그냥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그만이야. 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그때 방출할 때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하나 봤더니 가시광선의 영역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서 왔는지는 안 중요한데 세 번째 껍질로 내려왔대. 여기로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에 봤더니 얘가 적외선 영역의 빛을 띠고 있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나왔으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에너지랑 진동수는 비례해요. 나중에 배우겠네. 에너지는 진폭 제곱 곱하기 진동수 제곱으로 해서 진동수하고 에너지는 비례 관계인데 파장이라고 있어. 파장은 반비례해요. 그래서 파장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는 적은 거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요거는 이제 물리 파트에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값이 정리가 되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정리해 볼까? 어떻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무한대 껍질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이 n 무한대 껍질로 갈 때 당연히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는 흡수돼야겠지. 자, 여기서 흡수한다라는 말의 뜻을 부호로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312 kJ per 몰만큼, 그냥 단위는 지워버릴게요. 숫자를 갖고 계산하는 건 안 나오니까 1312만큼 마이너스 에너지를 흡수해 주어야지만 에너지를 흡수 1312만큼 주어야지만 무한대 껍질로 가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 껍질로 버릴 거야. 그때 얼마큼 드나 봤더니 흡수가 돼야 돼. 1312만큼에서 여기에 2의 제곱만큼 분의 4분의 1 값만 주면 나가더랍니다. 실험을 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를 이제 내보낼 거야. 무한대 껍질로. 그때 에너지가 얼마 들어가나 봤더니 1312를 기준으로 했을 때 9분의 1만큼만 주면 나가더랍니다. 이건 실험에서 알아낸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럼 유추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를 무한대 껍질로 내보낼 거야. 그때 에너지는 얼마 들 것 같아? 자, 여기 봐봐. 얘를 1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느낌 오나? 마이너스, 그치? 4의 제곱분의 1312만큼 주면 나갑니다. 보세요. 첫 번째 껍질 1의 제곱, 두 번째 껍질 2의 제곱, 세 번째 껍질 3의 제곱, 네 번째 껍질 4의 제곱.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와? 만약 흡수해서 방출할 거야. 그러려면 얼마? 마이너스 1312의 껍질의 제곱만큼 넣어주면 나가게 된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네. 여기서 간격이 거의 균일하지. 근데 첫 번째는 13일일 때 두 번째는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첫 번째 껍질이고 무한대 껍질이 여기가 무한대 껍질이고 얘가 첫 번째 껍질이라면 두 번째 껍질은 어디 가야 돼? 여기에 4분의 1인 데가 여기가 n 두 번째인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 어디 가야 돼? 9분의 1만큼 가 있어야겠지. 세 번째 껍질이. 느낌 오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을 갈 때는 16분의 1이니까 더 간격이 좀 작아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일로 가면 갈수록 이 껍질의 간격은 계속 좁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 좀 해주십시오.